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최초 제보자가 누구였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제보자는 저도 이제 이걸 아마 한 사흘 전에 정문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여기 관련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 제보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라는 사람은요, 이전에 울산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고 3급인 국장까지 올라갑니다. 건설교통 관련 국장이었는데, 이 자리에 있다가 김기현 울산시장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부임하고 나서 이 송병기 씨를 이제 전임 시장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좌천을 시킵니다. 울산시 무슨 발전연구원인가 뭐 이쪽으로 한직으로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교통국장 같으면은 뭐 요직이죠. 울산시 같은 큰 시에서. 그러니까 뭐 받아 먹을 것도 많을 테고. 이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한직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퇴직을 합니다. 사표를 내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 김기현 시장을 여기저기서 씹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그 사이에 송철호 씨라고 이제 현 민주당 지원을 받아서 시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캠프에 합류를 한 것 같고요. 그 캠프에 합류한 신분으로 이제 전직 공무원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신분으로 청와대에 이런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렇게 제보자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존에 가까웠다던 민정비서관실에 문행정관이라고 또 있는데, 이 문행정관이라는 사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하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캠프장에서 만났냐, 뭐 이제 뭐 어디서 만났냐, 언제부터 알고 지냈냐,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짜고 친 셋업 범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캠핑장에서 만났냐, SNS로 전해줬냐, 누가 먼저 자료를 달라고 했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제보라든지 문서 작성이나 이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승진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돌아가신 백 수사관만 승진을 못하고 청와대 파견 갔다가 그대로 6급으로 다시 검찰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누구가 승진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도를 말씀드리면, 이 문행정관이라고 하는 이제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당시는 부시장은 아니었죠. 2017년 당시 이제 송병기 씨로부터 제보를 SNS로 받았다고 하는 문행정관은 당시 민정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검찰 출신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행정관도 검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무총실에 파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검찰 출신 사람이고요.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는 아마 6급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6급 행정관.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에 문수사관은 내근이었고, 내근 데스크를 맡고 있었고, 돌아가신 백수사관은 현장 파트였던 걸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백원호 별동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송병기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광철 선임행정관이라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광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승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수사관하고 같이 일했던 백원호 별동대의 일원이었던 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예전엔 제가 비총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정인 무궁화 세계 계급으로 청와대 가가지고 이제
총경으로 승진을 하거든요. 승진한 다음에 계속 지금 2년째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경무관으로도 승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2계급 승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운하 씨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뭘 줬냐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에 관련된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송병기 씨는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됩니다. 1급이 된 거죠. 그리고 내근을 맡았던 문수사관, 문모 행정관은 다시 국무총리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관이 됐습니다. 5급 사무관. 6급이었다가 5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광철 선임 행정관은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출신인 그 경정은 총경이 됐고 이제는 아마 경무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운하 씨는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2017년 7월달만 하더라도 경무관 계급 하나 달고 경찰대학교 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시기였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4년 차에 승진해가지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 정리된 다음에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벗고 이제 대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 돌아가신 백수사관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승진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뭘까요? 농공행상 아닙니까 이거? 다 승진시켜줘야 앞으로 입을 다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수사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활동했든지 너무 마음을 졸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보입니다. 보통 청와대 파견 가면 승진시켜줄 만도 한데 그게 아닌 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백수사관이 이제 원대 복귀하게 된 거는 그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비리 혐의로 원대 복귀하면서 다 같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원대 복귀 시켜버렸죠. 검찰 출신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원래 같으면 승진했어야 되는데 승진 못하고 돌아온 거죠.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6급까지는 쉽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7급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9급이든 7급이든 간에 열심히 일해서 6급까지 승진했을 테고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5급 사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6급에서 5급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행정고시 패스해야 5급 되니까요. 사실 김태호 수사관이 그 조국 씨하고 민정비서실에서 이게 대판 싸운 이유도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출입처였던 과기정통부에 그 5급 사무관 자리가 하나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려고 거기 이제 시험 쳐서 응시하려고 했다가 김태우 수사관은 6급이었는데 응시하려고 했다가 민정비서실에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방해를 해가지고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내부에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다가 결국에 부딪히게 됐는데 그만큼 6급에게는 5급 승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렇게 하고 싶은 워너비죠. 그런데 이 제보 논란에 개입됐던 문수사관은 5급이 된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승진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만 빼고 말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이 돌아가신 백수사관에게 어떤 협박을 했을까요? 딴 사람들 다 승진했는데 승진도 못했는데 현장에서 뛰었으니까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이렇게 고인을 궁지로 몰아갔던 거 아닐까요? 온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이 얘기를 다루면 다룰수록 좀 착잡해지기만 합니다. 여튼 이제 이 문 행정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주로 검찰에서 정보파트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했다고 하고요. 2014년 국무총리실로 옮겨갔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능력 좋은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와 진주 동명고등학교 동문이라고도 하고요. 실제 청와대 근무 당시에 지난해 6월 이제 문 전 행정관에 대해서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고 하고요.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문 전 행정관을 비교하면 같은 골프 접대를 받아도 정권 실세를 사찰한 수사관은 보복받아야 되고 정권 실세와 고교 동문은 징계 없이 복귀해도 되느냐고 자한당에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 말이죠. 이 내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글쎄요 뭐랄까 직관적으로 너무 빤하게 제 눈에는 결과가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말한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뭐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누가 그림을 짜서 검찰에서 그림에 맞추려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증거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청와대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답답하고요. 반면 황운하 씨는 이게 2019년 12월 4일 날 오후 6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단독 기사고요. 황운하가 이제 송철호와 만났다는 총경, 난 안 갔다, 당시 출장 중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이 배석자 여부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017년 9월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첫 만남에 배석했다고 지목한, 이때는 이제 울산시장이 아니었죠. 송철호 씨는 그냥 민주당 시장 후보였습니다. 첫 만남에 배석했다고 지목한 당시 울산경찰청 정보과장이 그때 나는 가지 않았다고 국민일보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제 황 청장이 울산에서 송 시장 후보를 처음 대면한 자리와 관련해 설명하는 배석자의 수와 면면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름의 지방선거나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울산경찰청 정보과장이었던 제2총경은 4일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당시 황 청장과 송 시장 후보의 만남에 배석했느냐는 질문에 그때 난 안 갔다. 원래 내가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하루 교육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못 간 걸로 기억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황운하 씨가 밝힌 2017년 9월 송 시장 후보 대면 상황과 어긋납니다. 황운하 씨는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제2총경이 배석자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었습니다. 황 청장은 유력 인사를 만날 때는 통상 정보과장이 배석한다며 정보과장에게 시간 있으면 배석하고 시간 없으면 내가 혼자 가도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시간이 된다고 해서 배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이 만났다는 거죠. 황운하 씨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같이 만났다고 하는 그 정보과장은 난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운하 씨랑 송철호 민주당 시장 후보랑 단 둘이 만났겠죠. 황 청장은 이제 정보과장이 배석하면 좋겠더라. 둘이 무슨 꿍꿍이 이야기를 했나 하는 오해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제2총경은 그러나 황 청장이 착각했을 수 있다라고 국민일보에 말했습니다. 제2총경은 당시 송 시장과의 자리에 자신을 대신한 경찰 배석자가 있었는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고요. 그는 황 청장이 외부인을 만나는 경우 주로 정보 계정이나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이 배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때 배석했던 경찰관이 이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아니라 서울에서 온 민정실 담당 행정관일 수도 있죠. 진실은 모릅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황 청장은 이제 2017년 9월과 12월에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두 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만남의 목적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부임 인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 황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왔으니까. 근데 당시 송철호 씨는 뭐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후보도 아니었고 그냥 지역의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황운하 씨는 지난 2일까지 송 시장을 독대했다. 누군가
끼어들 게 뭐 있느냐라고 했다가 지난 3일부터는 정보과장에 배석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 총경은 2017년 12월에도 다리를 다쳐서 외근을 못했다며 9월과 12월 두 번 다 확실히 안 간 게 맞다라고 국민일보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씨도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똘똘 뭉쳐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4일 나온 뉴스에 따르면 한직으로 발령나도 법과 원칙대로 청와대 여당 공격에 결이 다지는 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 서울 동부지검은 4일 유재수 사건 관련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수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제2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향후 또 다른 적폐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와 유재수 사건 수사를 지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내의 반대파들도 이젠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파격 인사와 측근 중용 등으로 그동안 검찰 조직 내부에선 일부 반윤석열파가 있었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검찰 수사 개입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윤 총장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한 검사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에 당초 내년 2월 인사를 앞당겨 1월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유재수, 김기현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에 대해 현 정부가 한직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 청와대 개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검찰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파렴치한 행위인데 자기들을 범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을 계속 겁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실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 비판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수사 방해 행위는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를 위해서는 한직 발령도 두렵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만 최근 1년의 개혁 중에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전 장관 수사 때 특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감찰권 강화 등이 추진된 것은 수사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의 불만도 큽니다. 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다른 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 과정에서는 특수부를 오히려 늘리고 강화했는데 조국 유재수 사건 등이 터지자 특수부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최근 선거를 담당하는 공안부 등 검찰의 41개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수사를 누가 대신하냐? 경찰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웃기고 있죠? 선거 개입에 관련된 수사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 검찰에게 선거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주겠다는 거죠. 검찰은 개입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게 청와대의 방침이랍니다. 이래서 이제 2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20년 내내 선거 개입을 해서 자기들 편만 당선시키면 되니까.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제2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기며 법과 원칙을 어기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쉽게 타협했다가 향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법리에 따른 적폐수사 대상으로 떠올라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비록 한직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이는 나중에 훈장이 될 수 있음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 검증된 것도 검사들이 압박을 느낄수록 더 강해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는 똘똘 뭉쳐서 이제는 일할 만하다. 외부에서 아무리 압박이 들어오고 내가 한직으로 쫓겨나더라도 난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살신성인해서 검찰 개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들의 의식을 강화시켜 줬으니까. 비극이죠. 이게 코미디지. 반면 이게 이제 이게 보시면은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국정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맡았고 부팀장은 박형철 씨가 맡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 한 사람은 살펴내고 한 사람은 한직으로 돌았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랬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화려하게 복귀했죠. 그리고 당시 정부의 지시를 따랐던 검사들은 대부분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를 검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 한 관계자는 청와대 여당 등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특히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게 청와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지시가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선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엄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그런 공감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증언을 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렇게 똘똘 뭉쳐 있고요. 반면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아마 오늘자 뉴스일 것 같은데 12월 5일자니까 엊그제 뉴스네요. 어제 뉴스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씨가 이제 지명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에서는 이제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쟁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족바, 그러니까 조국 지지자들이나 또는 이제 친문들도 추미애가 들어오면 검찰 개혁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검찰을 아예 때려잡을 거다. 기센 사람이니까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서도 그 묘한 뉘앙스가 보입니다. 검찰 인사 태풍이 부나 비문색채 강한 추미애 전격 발탁 배경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미애 씨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추미애 씨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은 이제 추미애 씨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정한 목표를 향해 혼자서 질주해온 독특한 스타일이라며, 그 문 대통령이 친문 진영이 아닌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완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추 후보자는 한 번도 추미애 씨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건데, 한 번도 제 사심을 채워보거나 당리 당략에 매몰돼 처신해 본 적이 없다.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 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와대 뜻만 쫓지 않을 테니 뭐 검찰은 나한테 맡겨라 뭐 이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추미애 씨가 한 얘기, 이 발언,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 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한 몇 달 전에 윤석열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초 여권 중심인 친문 진영과 추 후보자 추미애 씨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친문 진영과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추 후보자 측은 추미애 씨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대선 승리 후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재차 맞붙었고 결국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화해의 의미로 장미꽃을 들고 추 후보자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문색채가 강한 추미애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없이는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친문 비문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 때문에 지금 힘든가요? 검찰개혁이 안 돼서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청와대의 이런 부정이나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덮어주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차라리 지금 암세포는 도려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씨를 앉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를 앉혔듯이. 추미애 씨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목적은 뭐냐? 검찰을 민주당으로부터 보호해줘라. 그리고 검찰 수사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해서 청와대 내에 있는 부정 부패 세력 그리고 적폐 개국 공신 세력을 다 숙청해달라. 그러니까 추미애 씨를 끌어들여서 소위 친문 내에 있는 자기 정치하는 인간들을 다 숙청해달라고 추미애 씨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본 뜻이었다. 그리고 추미애 씨도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대부분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추미애 씨가 검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은 이제 막 대대적으로 다 쫓겨나고 뭐 지금 저희 청와대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쫓겨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에 대한 이제 부정부패 수사는 더 안정적이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는 친문 진영을 개혁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민 지지받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추미애 씨도 정치를 1, 2년 한 것도 아니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대다수는 청와대나 민주당을 의심하고 있어요. 얘들이 시장선거 개입했네. 그 다음에 얘들이 뭔가 잘못했네. 다수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덮는다고 해서 내년 선거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해야죠. 다수가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의심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역시 문재인은 다르다. 뭐겠습니까?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마속도 아니에요.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씨 끌어들이고 윤석열 씨를 좀 더 단단하게 서포트 해줘가지고 검찰이 청와대 내에 있는 범죄자들을 싸그리 잡아서 처벌하게 되면 국민들은 문재인 지지자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 자기 어떤 측근 비리조차도 저렇게 강하고 엄하게 처벌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그나마 민주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죠. 근데 그 얘기를 못하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언론 기사에도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 후보자는 입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 씨한테 좀 들어와 달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직접.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문 대통령과 추미애 후보자가 단순한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마이웨이 대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이웨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 기사의 본질이죠. 추미애 씨가 과연 친문 편을 들어줄 건가? 친문 편을 들어서 검찰 수사를 대충 무마시켜 줄 거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추미애 씨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로 하여금 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다그칠 사람이죠. 왜냐하면
추미애 씨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에 나올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지금 법무장관이 된다는 거는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부정부패한 세력을 일소한 그런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추미애라는 여성 정치인은. 사실 지금 여성 정치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 여성 정치인에게 일 맡기면 무능하다. 쟤들이 제대로 일이나 하겠냐. 이런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 나경원, 조윤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추미애 씨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든지 뭔가 했을 때 차별성이 없습니다. 추미애는 추미애만의 뭔가 업적을 하나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청와대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게 업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죠. 청와대에 있는 어떤 권력을 정면으로 겨눈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서 청와대에 있는 어떤 암세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역시 추미애다 라는 인정을 받겠죠. 저는 사실 그거의 속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씨가 임명되고 나면 아마 그 문바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 측근들이 잡혀가는 거를 묵묵히 지켜볼 겁니다. 사실 그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마치 과거 정조대왕이 심환지나 노론 정승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홍구경을 숙청했던 것처럼 정치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자기 측근들을 치게 되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나서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비판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또 여기 관련돼 있는 울산시장이나 황운하 씨를 비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몇 개월 있다가 대통령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 터뜨리겠죠. 이런 식이 되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받는 일이 됩니다.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쳐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친문 비문 할 거 없이 자기한테 좀 껄끄러운 세력은 다 잘라냈습니다. 악역을 김종인 씨에게 맡긴 거죠. 저는 솔직히 추미애 씨를 법무장관에 끌어들인 거나 윤석열 씨를 지금까지 이제 지지하면서 가만 놔두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치 스타일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그럴듯하고 말입니다. 솔직히 현실은 그렇거든요. 2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3부에서 뵙겠습니다.